대구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236만이 되시고, 이분들이 최근에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얼마나 하락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가져왔는데 2015년부터 가져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평균 2억 2천만 원 정도 됐던 걸 알 수가 있고, 제일 비쌀 때는 평균이 4억이 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최근에는 3억 8천 정도로 조금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사들은 엄청난 하락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락하고 있는지 가장 하락이 큰 아파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2015년도나 14년도에 2억에서 3억으로 대구의 어떤 곳을 살 수 있었는지 살펴보니까 범어역하고 가깝고 수성구민운동장역하고 가까운 궁전맨션, 맨션이니까 조금 연식은 오래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2014년 1월달 평균 매매가 3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3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천 정도 한다 그러면 2억 5천에서부터 3억 5천 정도 궁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매매가가 10억이 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아파트 하락이 가장 큰 4가지 단지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 기준은 12월 실거래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500세대 이하인 세대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들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귀찮으시면 좋아요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아파트가 하락한다, 이런 기사들이 연일 나고 있는데, 전국적인 아파트가 고점 대비 6, 7억 하락했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률이 세종, 대구, 인천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 그 중에 대구가 들어간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대구 중위매매 가격은 1년 8개월 만에 3억대를 위협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 평균 가격이고, 여기 중위 가격은 아파트를 순위를 매겼을 때 여기 중간을 의미하는 게 중위 가격이고, 이거 전체를 평균 낸 가격이 평균 가격이니까 이 중간 등수가 3억 밑으로 내려가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하락률이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렇게 생겼고, 많이들 들어보셨다는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원가가 확실히 많이 발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 발달됐고 274개나 되는 학원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수성구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이렇게 학원 단지들이 있는 곳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중요하고 학군도 굉장히 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학군하고 오늘은 대구하고 조금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4위는 대구 월배 2차 아이파크입니다. 대구 월배 2차 아이파크는 2016년 6월 29일에 입주를 했고요. 지금으로 치면 한 6에서 7년차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총 세대수는 2100세대 정도 되고 24층, 29층이니까 굉장히 고층 아파트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학원 수가 엄청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외곽에 있지만 그래도 학원을 가기에 굉장히 용이하고 학군이 괜찮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진천역까지 갈 수 있는,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초품화라고 부르죠.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가격 살펴보면 34평 가격을 알아보면 최고가는 7억 2,500만 원이고 최근에 22년 12월 3일에 거래된 것은 3억 9,250만 원으로 45.9%가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11월 달에 나왔던 거는 직거래로 이렇게 3개 거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직거래지만 요거보다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직거래로 계산하면 이거보다 더 내려간 금액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개거래로 3억 9,250으로 45.9%가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평수도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 34평을 알아봤으니까 가장 가까운 33평 알아봤습니다. 여기 최고가는 6억 7천이고 그 다음에 최근 거래가는
4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한 달 전 금액은 4억 5백으로 4억 5백으로 계산했을 때 40% 정도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의 매매 전세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번 푹 올랐다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세가 같은 경우도 슬그머니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가도 내려가고 있고 매매가도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위는 대구역 센트럴자이입니다. 그래서 대구역이라고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대구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단지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단지입니다. 물론 대구역보다는 달서공원역에 조금 더 가깝지만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아파트는 1000세대가 되는 아파트고 2017년 10월 30일에 했기 때문에 5년에서 6년 차 되는 아파트가 되고 27층, 39층인 걸로 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대구역도 가깝고 지하철도 가깝고 학원가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원도 크게 있고 야구장도 갈 수 있고 축구장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대구역이 가깝기 때문에 KTX를 자주 이용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선호도가 높을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 거래 금액 살펴보니까 35평인데요. 이 35평이 7억 4천만 원에 최고가로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3억 8천으로 거래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로 최근에 4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48.9% 하락은 이 직거래를 기반으로 했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중개거래 같은 경우도 4억 4천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3억 정도는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거의 45% 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30평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30평 살펴보니까 6억 5,800만 원의 최고가가 나왔고 최근에는 3억 4천, 3억 4,500 이렇게 되는 거래들이 나온 걸로 봐서 47% 정도 하락한 금액을 보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매매가 그래프를 가져오니까 그래도 여기는 2018년부터 꾸준히 오르다가 조금 정체를 겪다가 다시 한번 올랐다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세는 이 부분에서 급격히 올랐다가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전세가 내려가면서 매매도 내려가고 여기는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아무래도 대구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규제가 생기기 전에 조금 올랐다가 한번 규제가 생기고 꺾였다가 다시 올랐던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위는 만촌 삼성 그린코아 에듀파크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0세대이기 때문에 1000세대는 안 되고 500세대는 넘는 그런 단지고요. 다음에 2019년 11월 14일에 입주를 했고 이걸로 따지면 3에서 4년차 정도 되는 아파트고 22층까지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조금 오른쪽 아래에 치우쳐지게 가지고 왔고요. 여기는 조금만 가면은 학원이 이렇게 많은 곳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있어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던가 아니면은 자가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학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조금은 이런 곳에 있는 것보다 가격은 조금 저렴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중고가 많아서 선호하는 중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파트는 30평에서 엄청난 하락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고가가 13억 9천만 원인데 지금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보면 6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6억 4,700, 6억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얘로 계산했을 때 53%가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거래들은 직거래가 아니고 중개거래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매매가 비슷한 금액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3평도 한번 알아봤는데 33평의 경우는 14억 1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던 걸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직거래로 9억에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중개거래들도 9억보다 조금 더 낮게 8억 7천, 8억 4천까지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하락은 앞에 30평보다는 조금 낮게 40% 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이렇게 급격히 올랐다가 내려간 걸 볼 수가 있고 입주 시점이 2019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도 올랐다가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위는 대구 우방드림시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160세대나 되는 대형 단지고요. 사용 승인일은 2023년으로 지금 거의 20년 차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아파트고 이렇게 죽전역도 가깝고 용산역도 가깝고 둘 다 가깝다는 얘기는 둘 다 멀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학원가도 가까이 있습니다. 뭐 수성구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학원과 거리가 이렇게 크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군도 있고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23평이 4억 5천이었는데 최근에는 1억대 매물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락률은 57%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거래가 2억을 깨고 내려왔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것 같고요. 물론 저층이기는 합니다. 저층이라고 해도 이렇게 3억대를 유지하던 것들이 1년 만에 1억대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34평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34평 알아보니까 최고가는 5억 7천만 원 정도인데 최저가는 3억 4천만 원, 3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42% 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거 모두 직거래가 아니고 중개거래이기 때문에 시세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살펴보니까 5년 전에는 조금 오르다가 20년 말하고 21년도에 굉장히 많이 상승한 가격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도 조금씩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많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구에서 하락을 보여준 4개 아파트 살펴보면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학원가가 있는 곳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급상승을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살기 좋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럴 때는 대구에서는 학원가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이제 부모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잘 되는 것, 학원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가 주변에서 급상승이 있었고 최근에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전세가 하락하는 이유로는 이 입주 물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부터 2026년까지 입주 물량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적정 수요가 만 세대라고 하면 20년도부터 만 세대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3만 세대로 2만 세대가 넘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 22년부터 26년까지 입주 세대를 다 더해보면 9만 세대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입주 물량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 때문에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미분양은 2010년도에 많이 있다가 최근에는 많이 줄어서 꾸준히 수평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021년도까지도 거의 없다가 2020년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분양 중에서도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분양 당시에 미분양이면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회색으로 막대로 있는 것들은 다 지은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하고 특히 2010년도에는 굉장히 많았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2022년도로 오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준공하고 미분양이 있다는 것은 빈집이 있다는 얘기랑 같고 이 빈집들은 결과적으로 전세나 매매를 내놨는데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를 내놓고 싶으신 분들은 더 값싸게 내놔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하고 미분양에 대해서 숫자로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숫자로만 파악하면 어느 정도인지 저는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로 살펴보니까 여기 이렇게 조그만하게 다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분양을 하거나 입주를 하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살펴보면 굉장히 큰 부분들이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구역을 새로 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빼곡하게 색칠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전세를 하락시킬 거고 미분양을 증가시킬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인구수를 가지고 왔는데 한 2016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7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최근에는 236만까지 한 14만 정도가 떠나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22년 11월만 해도 그 전년도보다 3만 명이 줄었고 2022년에는 또 2만 명이 줄어서 누적으로 5만 명 정도가 2년 사이에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집을 부시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씩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는 주는데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 아파트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급상승한 아파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학군지에서 이제 급상승이 있던 아파트들이 급하락을 보여서 탑4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물량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입주 물량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공급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내려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나고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내려감에 따라서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매매가도 끌어내릴 수 있고 이 전세가가 멈추는 시점이 중공업 미분양이라도 최소한 없어지는 시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구 아파트 하락 높은 거에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대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보고 싶으시다 하면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